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어제 SK텔레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IR 자료를 제가 요약을 해보았거든요. 주요 내용들을 오늘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봐야겠죠. 일단은 22년 4분기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연결 실적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은 전년 4분기 대비 2.3% 증가를 했는데요. 텔레콤이 0.7% 증가했고 자회사인 브로드밴드는 0.7%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540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3.5%가 증가를 했고요. 텔레콤과 브로드밴드 둘 다 20% 이상 실적을 개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이익은 2,240억 원이었는데요. 전년 동기간 대비 28.9% 감소했습니다. 아마도 전년에는 인적 분할이 되면서 영업에 이익이 순이익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늘어났지만 순이익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2년 전체 실적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17조 3천억 원 정도 나왔고요. 전년 대비 3.3% 늘어났습니다. 텔레콤과 브로드밴드 둘 다 2.6%씩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이었는데요. 전년 대비 16% 개선했습니다. 텔레콤이 약 19% 증가를 했고요. 브로드밴드도 약 11%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이익은 9,480억 원이었는데요. 전년과 비교하면 61% 감소를 했거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적 분할 관련된 이익이 빠지면서 순이익은 악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순이익 감소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실적부터는 순이익이 인적 분할 영향 없이 비교를 해볼 수 있을 테니까요. 순이익도 전년 대비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예상을 했던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은 거의 비슷했고요. 영업이익은 454억 원 적었고요. 당기순이익은 28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오차가 거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예상하던 실적이 나왔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세부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G 가입자 비중인데요. 가입자 비중이 그래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1년 4분기에 42%였는데 작년 4분기는 58%로 1년 동안 16%를 개선을 했고요. 마케팅 비용을 전년 대비 약 1,500억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익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이통사 시장이 어느 정도는 고착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마케팅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많이 좌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마케팅 비용은 조금씩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3분기부터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4분기에는 고작 12,000명만 늘어났는데요. 일단 LTE 가입자 수가 빠르게 감소되고 있고 이 가입자가 5G로 넘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알뜰폰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입자 수를 22년처럼 이렇게 늘려가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유지하는 수준으로 선방을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입자 수가 유지가 되더라도 5G 가입자가 늘어난다면 인당 이용 요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유료 방송, 인터넷인데요. 넷플릭스 등 OTT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IPTV를 해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브로드밴드가 가입자 수를 꾸준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21년 대비 22년에 가입자 수가 32만 명 정도 늘어났고요. 인터넷 가입자 수도 21년 대비 22년에는 약 12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타 사업군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 SK텔레콤 한번 분석을 하는 영상에서 SK텔레콤은 현재 5개 사업 섹터로 구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유무선 통신이 주력 사업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은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AI버스, 커넥티드 인텔리전스라고 도시를 날아다니는 이동수단, 즉 UAM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섹터별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디어부터 보면 ppm이라고 해서 월 정액을 내고 즉 구독을 해서 컨텐츠를 보는 비율이 21년 대비 5.2%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매출액이 21년 대비 22년에 20.8%라는 좋은 성장을 했고요. 매출액이 약 2,600억 원 늘어나면서 22년도는 여기서 매출액이 1조 5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무선 통신 사업을 지탱해주는 서브 사업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는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SK텔레콤은 이러한 센터를 지어놓고 임대 사업을 하고 있죠. 엔터프라이즈 사업도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22년에 1,560억 원 나왔거든요. 21년 대비 약 32% 성장을 했고요. 클라우드는 22년 매출액이 1,270억 원으로 21년 대비 약 2배 성장을 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매출액이 SK텔레콤 덩치에 비해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IT가 고도화가 되겠죠.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사용 빈도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장성을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AI 버스라고 해서 구독 서비스나 AI 관련된 사업을 모아둔 섹터인데요. 먼저 구독 서비스인 T우주를 보면 22년도에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구독료를 할인을 해주면서 가입자 수를 늘렸는데요. 결과를 보면 21년 1분기에 가입자가 100만 명이었는데 4분기에는 160만 명으로 약 60% 구독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SK텔레콤 가입자 수가 약 3천만 명이니까 가입자 수에 비하면 구독자 수가 아쉽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게 고가 요금제들은 패키지로 묶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자 수는 조금씩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매출액인데요. GMV라고 해서 이 구독 서비스로 발생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1분기 매출액이 1,200억 원이었는데 4분기 매출액은 1,550억 원으로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성장폭이 둔화되고 있죠. 이 말인즉슨 그냥 월 기본 구독 요금만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상품만 이용하고 추가 상품을 구매하는 빈도수가 아직은 많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GMV를 늘려가는 것도 SK텔레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이 브랜드는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MAU는 Monthly Active User라고 해서 실제 한 달 동안 이 브랜드 활용해본 유저 수를 의미하는데 22년도 1분기에 140만 명이었는데요. 4분기에는 370만 명으로 약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누적 사용자는 550만 명에서 2130만 명으로 약 4배 늘어났는데요. 유저 수를 보니까 점점 해외 유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도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게 챗 GPT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4배씩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코난 테크놀로지의 2대 주주가 SK텔레콤이고 SK텔레콤도 ADAT이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력 사업이 유무선 통신이기 때문에 AI 관련해서는 부각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하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에서 챗 GPT 같은 AI 기술로 성과를 보여줄 만한 회사가 네이버나 카카오 또는 SK텔레콤이나 KT 이 4개 회사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AM 사업은 올해부터 상용화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과 협력을 하겠다고 했죠. 올해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를 바라보고 있고요. 정부에서 올해 전남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내년에는 수도권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년부터는 상용화 개시하는 것으로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UAM 사업이 점점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SK텔레콤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22년은 여기까지 알아보았고요. 4분기 배당금은 모두가 예상하시던 그 정도 나왔습니다. 830원이었고요. 그래서 22년도는 분기당 830원, 총 3,320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연간 배당금 총액으로 7,238억 원을 사용했는데요. 21년도가 7,170억 원이었으니까 21년과 22년은 거의 비슷한 규모로 배당금을 사용했습니다. 올해 배당금도 특별한 이슈만 없다면 분기당 830원씩 예상이 되고요. 배당금 총액도 같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자사주 32만 주를 직원들 상여 지급에 사용하겠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상여금을 돈으로 받지 않고 주식으로 받겠다고 신청했던 직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약 150억 원 정도 주식이 직원들에게 배분이 됩니다. 돈 대신에 주식을 선택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바로 시장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당금을 좀 받다가 주가가 상승하면 그때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하튼 유통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게 주주 입장에서는 아쉽죠. 하지만 이제 자사주가 42만 주 정도 남았더라고요. 자사주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만간 자사주도 추가로 매입해 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제 기준 주봉 차트로 보면 주가가 최근에는 46,000원을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000원을 살짝 깨고 내려간 적도 있지만 그래도 최근 5주 동안은 46,000원 이상에서 주가는 형성되고 있는데요. 주가가 내려가면 배당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내어주고 있는데요. 이런 수급 균형이 지금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이런 이유 때문에 46,000원을 지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은 외국인이 46,000원을 깨버리는 큰 물량 폭탄을 던지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이 가격대를 지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SK텔레콤 종합지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죠. 가슴이 아픈데요. 남들 오를 때 오르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호재들이 좀 터져준다면 그때는 주가도 훨훨 날아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참고로 4분기 배당금은 4월에 지급되고요. 1분기 배당금은 5월에 지급됩니다. 분기 배당하는 종목들은 4월과 5월 2달 연속 배당금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